노벨상 수상자 나타나지 않느냐.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이 빨리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한 번도 내 생각을 묻지 않고 대학을 가는 순간 네 생각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기 시작해요. 과학고를 나오고 카이스트를 나오면 뭐하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어떤 것도 내가 못 만들어요. 우리 사회에 제일 필요한 게 뭔가? 미래의 인재들은 이렇게 교육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의 안주는 대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바이오민 뇌공학과의 정재승이고요. 최근에 융합인재학부의 학부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융합인재학부? 그게 어떤 거지?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카이스트가 야심차게 새롭게 융합인재학부라는 걸 세상에 내놓았는데요. 굉장히 근본적으로 미래의 학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고민해서 그거를 한번 구현해보자 라는 취지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둘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초, 중, 고, 대학교 학교, 교육은 적절한가?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에도 여전히 유익할 것이냐?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면 그런 학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게 융합인재학부네? 이런 결론에 도달할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똑똑하다 이런 말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왜 대체 그러면은 노벨상 수상자 나타나지 않느냐. 네. 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교육 시스템 아니면은 뭐 주입식 이런 것들이 뭔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의 노벨 과학상, 과학과 관련된 노벨상이 아직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이유는 노벨상 위원회가 굉장히 잘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되게 잘해왔던 거는 태능 선수촌 같은 교육 시스템의 결과물들이에요. 우리가 실제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축구를 즐길 수 있는 문화는 아닌데 소수의 진짜 잘하는 사람만 데려다가 엄청나게 훈련을 시켰더니 뭐 월드컵에서 4강까지 하는 그 대회 그 경기를 위해서 특화된 교육에는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스파르타 교육을 하는 분야에서는 좋은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요즘 전 세계를 누비고 있는 K-팝조차도 아이돌의 연습생들이 그렇게 태능 선수촌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들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는 거는 인정. 과학은 그렇지 않거든요. 나 다음 주까지 창의적인 연구 결과 가져와. 3년 후까지 가져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다양하게 시도하고 남과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들여다보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틀렸어.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야 되는 굉장히 창의적인 연구가 나와야 되고요. 남들이 안 한 걸 해야 돼요. 그걸 제일 먼저 시도하고 발견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남들이 연 분야에서 굉장히 좋은 성취만은 그동안은 해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이 빨리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만약에 설령 우리가 10년 안에 노벨상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나라 교육의 성취가 아니라 그 개인이 우리나라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얻은 성취일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풀고 이런 데 적합한 교육 시스템인가? 그 창의력의 핵심은 다양성의 존중이에요. 남과 다르게 생각하기가 독려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교육은 모든 사람 아이들의 머릿속에 학교 교과 과정이라는 똑같은 내용을 다 똑같이 집어넣는 교육이에요. 그것도 실수 없이 토해내라고 시험을 보고요. 심지어는 선행이라는 이름으로 남들보다 먼저 집어넣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을 갈 때까지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친구들의 생각도 중요하지 않아요. 친구들의 생각은 시험 문제 안 나오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토론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나오고 선생님의 출제 의도가 중요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지금 이 토론 체험 학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까지 한 번도 내 생각을 묻지 않고 머릿속에 지식을 넣는 거에만 오로지 집중해 온 교육을 받는데 대학을 가는 순간 과학자가 되고 연구자가 되는 순간 네 생각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기 시작해요. 스타트업은 어떤가요? 남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걸 따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없는 걸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남다르게 상황을 보고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나만의 솔루션을 찾는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학교에 와서 세상에 나가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죠. 너의 가치를 증명해라. 남다른 사람이 되라고 그제서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는 머릿속에 똑같은 게 들어있는데 어떻게 남다른 사람이 돼요? 그게 제일 메카라고 하는 그런 학원들에서 교과서를 외우게 시켜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그냥 멋모르고 외우라고 하니까 외우는 거예요. 저도 커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 교과서를 외운다는 게 결국 내가 이해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학생들이 정말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학원에서 그걸 가르치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줄 세우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서열화하고 지금과 같은 그런 정해진 지식을 머릿속에 실수 없이 집어넣고 토해내는 일을 해서 한 줄 세우면 그 맨 앞에는 누가 서 있느냐? 인공지능이 서 있을 거거든요.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신봉하고 더 많은 데이터가 말하는 걸 옳다고 믿어요. 근데 인간은 이거는 데이터가 잘못된 거야 라고 데이터를 비판하거나 데이터가 말해주지 않는 굉장히 가치 전복적인 주장 혹은 소수의 데이터가 말하는 것이어도 의미가 있다고 그것을 확장시키는 일, 이런 게 우리가 하는 일이거든요. 모차르트의 모든 교향곡을 전부 다 학습시키잖아요. 그럼 인공지능이요 한 8마디 모티브만 주면은 모차르트가 작곡한 것 같은 교향곡을 만들어내요. 그런 류의 창의성을 우리는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근데 인간에게 시키는 음악 교육은 어떤 거냐면 바에서부터 쇤베르크까지 모든 음악을 다 가르쳐 준 다음에 근데 이거 따라하지 말고 네 거 만들어 봐. 근데 이 데이터가 말하지 않는 네 생각을. 이게 인간에게 요구되는 창의성이거든요. 세상에 나온 논문이 전부 다 맞다고 생각하면 과학자가 할 게 없어요. 과학자니까 어떻게 하면 위대해지고 노벨상을 받냐? 기존의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게 틀렸다는 걸 증명할 때. 아인슈타인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면 노벨상에 가까워지겠죠? 근데 이건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니까 외워야지, 교과서에 나왔으니까 맞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그 권위에 짓눌려서 지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덜 필요한 존재가 되겠죠. 우리나라의 문화랑도 연결했던 게 좀 튀면 안 된다. 네. 적당히 그냥 다들 왜 지금 다 맞다고 하는데 너만 튀냐? 그러면은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그 친구는 그 친구만의 창의력이 있을 수 있었는데 거기서 막혀버린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카이스트만 해도 그 학생들의 70% 이상, 80% 가까이가 과학고를 나오거나 영재학교를 나온 학생들이에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경쟁해서 다 이기고 미리 선행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학에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제가 저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1.2배 더 똑똑합니다. 1.3배 똑똑합니다. 이런 거 사실 안 중요해요. 세상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에는 1000이라는 프로덕트들을 세상에 내야 되는 거예요. 1을 만들 수 있는 사람 1000명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설득하고 내 뜻을 따르라고 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러면서 1000이라는 결과물을 세상에 내야 되는데 그래서 나 혼자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여러 사람의 도움을 이끌고 협업을 이끌어내서 만들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진정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더, 이런 리더를 키우고 싶은 거죠. 인공지능이 못하는 걸 잘하려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남과는 다른 관점으로 문제를 들여다보는 창의성이 있어야 되고 요즘 청소년들은요 이거의 원리가 뭐야? 물어보면은 네, 되게 말을 잘해요. 근데 그래 그럼 너 그거 만들어봐. 그러면은 하나도 만들지 못해요. 카이스트 과학골 나오고 카이스트를 나오면 뭐하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어떤 것도 내가 못 만들어요. 학교 다닐 때 뭘 만들어 보라는 경험을 학교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오로지 국영수과를 중심으로 학교가 돌아가고 그걸 그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데만 급급하거든요. 우리 사회에 제일 필요한 게 뭔가? 기후 문제, 에너지 문제, 그 제일 중요하다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내가 직접 만들어 보는 거. 세계 시민의식, 내가 지금 만드는 것이 나의 미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세계 시민의식을 가진 이런 사람이 저는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교육 어디에서도 그런 사람을 가르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양성하고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 융합인재학부에 처음 왔을 때 학제를 전부 다 바꿨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학생들을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4차 산업 시대라고 하면서 분명히 융복합형 인재가 탄생해야 된다 이런 말들은 하는데 교육 과정은 변하지 않고 네. 거기서 실제로 느꼈던 것들을 다 이제 함축을 해서 이제 만드셨겠네요. 대학에서 학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배웠어? 라고 얘기하면 85%가 그냥 교수의 수업을 듣는 게 대학 교육을 차지해요. 교수가 일방적으로 수업하는 걸 듣는 거. 미래의 인재들은 이렇게 교육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완전히 새로운 커리큘럼을 만들었거든요. 우선 첫째는